시끄러워. 니네 이거 29번 들어가? 네. 29번 가야 돼.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주제를 건져내야 되는데 이 주체가 전문가가 아니야. 전문가들에 대해서 연구들을 좀 해봤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좀 해봤어. 당연히 뭘 알아보려고 하는 걸 거야. 전문가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연구를 좀 해봤어. 그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제공한다. 통찰력은 어려운 말 같지만 그거구나 라는 개념을 알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단어가 사이트가 원래 풍경이고 인이 안쪽이니까 우리 내면에서 뭔가를 보게 하는 힘을 주는 게 인사이트야. 그래서 전문가들 연구해봤더니 우리한테 어떤 깨달음이라고 해석해줘. 깨달음을 주더라. 그럼 결국 그 깨달음이란 뭐겠어? 전문가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내가 인사이트를 들여다보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더라. 결국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했다가 이거구나 라는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얘기야. 연구가 제공했으면 우리는 받은 거겠지. 뭘 들여다볼 수 있어? 뭘까? 가주어, 의, 주, 동인데 이게 가주어야 해. 그리고 to, have가 진주어야 해. 그래서 번역을 할 때는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뭘 가진다는 거? 깊은 그리고 유연성 있는 이해심을 가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전문가를 집단 대상으로 연구했다가 진정한 깊고 유연한 이해를 가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럼 깊고 유연한 이해를 누가 가지고 있어? 전문가가 가지고 있겠지. 그걸 전문가가 하는 행위를 보고 그 전문가들의 특성인 유연하고 깊은 사고 이해 방식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었다. 전문가는 뭘 가지고 있다? 깊고 유연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냥 쉽게 번역하면.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된 거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연구 시작할 때 전문가라는 사람은 깊이 있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런지 연구해봐야지. 이런 의미에서 전문가가 깊고 유연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전문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깊고 유연한 이해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깊이가 있다는 건, 한 번 했으니까 얘기하면 깊이가 있다는 건 뭐고? 자기 분야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골프 전문가야. 그럼 골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고 있어.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거지. 일반인들은 이것밖에 모르는데 이만큼 깊이 알고 있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이 각각의 사실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도 다 뭐 하는 거야?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오케이? 수학으로 얘기하자면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우고 기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방정식, 부등식, 수학자니까 방정식, 부등식도 알고 기하도 알잖아. 근데 기하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연성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는 사람은 방정식 문제도 잘 푸는데 기하 문제도 잘 풀어. 근데 기하에 있어서 방정식 개념이 투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력이 없으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수학, 수능 문제에서 많이 틀리잖아. 보통 학교 시험은 이번 범위가 방정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겨 먹었어도 방정식으로 풀면 된다. 한 가지 방법으로 풀면 되잖아. 근데 수능에 4점짜리 어려운 문제들이 그럴걸? 분명히 코사인 탄젠트로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함수, 그 비례식까지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럼 뭐야? 한 문제 푸는데 함수, 비례식, 기하, 뭐 어떨 때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까지 다 합쳐져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그리고 내가 전문가고 그 네 가지 수학적인 사실을 다 알아. 근데 이 네 가지를 뭐 시킬 수 없어. 유연하게 그때그때 적용시키지 못하면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럼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야? 각각의 사실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각가지 사실을 유연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구나 라는 걸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다는 얘기야.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깊이 있다는 건 뭐야? 일단 깊이 있다, 딥하다는 건 뭐야? 전문가들은 어떤 구체적인 영역이야. 이게 뭐 골프면 골프, 수학이면 수학. 이 영역의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 반복되잖아. 관계사절 깊고, 일단은 깊고, 깊은 얘기하는 거 유연성 얘기 안 왔어. 깊은 나왔어요. 유연성 얘기 뒤에. 깊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풍부하게 서로 연결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딥은 아까 똑같이 나왔고 세상에 관해서 상호 연결되는 풍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유연하다는 거야. 유연하다는 거야. 운동역학 전문가다 생각해. 이 사람이 세상에 나와가서 운동역학 전문가. 구기운동이라면 모두 그 운동역학이 필요하지. 축구공을 가마찰 때 회전율과 공기의 저항 이런 게 운동역학 아니야? 그럼 야구를 타격할 때 야구공을 배트에 맞추고 어느 각도로 쳐야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지. 그건 뭐야? 야구나 축구 같은 구기 종목에다가 자신이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그 운동역학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상호 연결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우리가 뭐 하다고 하는 거야? 유연하다고 하는 거야. 되니? 그럼 니네 체육 선생님 한 가지 종목만 하시지 않지. 그럼 체육이란 체육 전문가다. 뭐겠어? 체육이라는 게 결국은 다 몸 신체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 신체 운동 기능을 적용시키는 학문 아니야. 그래서 그 포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들한테 축구를 가르칠 때 또 야구를 가르칠 때 피구를 가르칠 때 각각 동일한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야. Understand? 그들은 단순히 자 이게 아니다가 아니야. Not just. 이것도 맞아. 전문가니까 생각을 깊이 있게 하시는 좋은 사고자도 맞아. 사람들이야.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들 who are exceptional. 야, 생각을 잘하거나 똑똑하다는 게 뭐야? 머리가 좋은 사람일 수 있어. 근데 머리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원래는 나돈이면 버돌소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말로 더 좋은 건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일 수 있냐 하면 그저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전문가들은 생각 잘하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지식도 가지고 있다.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이거 뭐였어? 깊이 있는 거지. 깊이 있는 거지. 이제부터 잘 들어. 깊이는 있어. such as 뭐 체스면 체스, 화학이면 화학, 테니스면 테니스, 운동역학은 운동역학. 그런 부분에 어떤 전문가 특정 영역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맞아. 깊이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일반론자들이 뭐냐면 이거는 연결 못 시키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식 퀴즈의 답변은 많이 하는데 답은 많이 알면서도 그 답들을 어떤 관련인지 따져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이 제너럴리스트야. 제너럴리스트는 사실은 많이 아는데 그 사실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는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새끼 뭐 아는 건 졸라 많네. 근데 아는 건 많은데 그걸 연결시키지 못하면 전문가가 아니야. 그 아는 건 많은데 연결을 못 시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 일반론자라들이라고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걔네들이 맞대 안 돼? 아니네. 그럼 일반론자가 아니라는 건 그 지식을, 깊은 영역에 대한 지식을 뭐 할 수도 있다. 연관시킬 수도 있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앞에 낫은 아니다 빼놓고 그들은 하지만 왜 나오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깊은 지식 이것만 받는 거야. 깊은 지식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저 지금 얘기한 거 딱 맞아떨어진다. 그 일반론자들처럼 사실들의 다발만 그냥 알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라고 얘기해봐. 그냥 사실의 다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실들을 뭐 할 수 있어? 인터커넥티드 할 수 있어야 전문가라고. 오케이? 실제로 전문성을 가진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걸 의미해. 대점.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야? 그냥 사실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실에 해당되는 지식이 잘 뭐가 되는 거야? 정리돼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상호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거지. 관계를 파악해야 어떤 그때그때 다르지 않은 일관된 무엇 속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 틀 속에 넣을 수가 있어. 이걸 전문용어로 분석이라고 해요. 분석.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지식을 구조화시켜서 어떤 전체의 틀 속에다가 넣고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해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전문가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잖아. 이거 빈칸이겠지? 뭘 이해한다는 거야? 사실들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사실들 사이에 interrelationship 상호 관계를 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 또 수영 얘기를 할게요. 나는 적극적인 학습자라서 그렇게 하는데 수영 선생님들은 전문가가 맞지. 전문가가 맞으니까 난 처음에 왜 시키는지 몰랐어. 봤더니 자, 물속에 들어가서 팔을 이렇게 하시고 이걸 스퍼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갔다 오세요. 수영은 이건데 이거 왜 시켜놨어? 왜 시켜놨어? 난 모르는 거야. 이것과 나의 수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수영 선생님은 이걸 잘하면 나중에 이 동작에서 물을 잡을 때 요걸 완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닥치고 이거 하세요. 이것이 이 스트로크랑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또 구별 동작을 시키겠지. 자, 이번엔 발차기요. 대신에 머리 앞으로 드셔야 돼요. 이렇게 시키겠지. 근데 머리 없는 수영 회원님들은 이거 왜 시키는 거야? 똑똑하니까 지식이 있어서 시키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시키지? 그럼 그 관계를 알아내는 순간 나도 뭐가 되는 거야? 나도 수영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시키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하면 돼. 그건 지식이야. 강사가 얘기하는 게 다 수영에 관한 지식을 말해주지 않겠어? 그럼 내가 거기서 전문가로 거듭나려면 내가 습득한 지식이 각각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는지를 뭐 해야 돼? 정리를 해서 하나의 수영이라는 틀 속에 넣어야 된다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자신있게 내가 전문가 되면 그러지.
어차피 평형의 앞 스트로크 동작이랑 저병의 스트로크 동작은 유사한 거야. 둘 사이에 관계가 있어. 그럼 평형 연습을 열심히 해서 저병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겠네. 이런 걸 파악해내는 거지. 근데 아마추어들은 저 평형은 이건 어떻게 가? 이러고 있는 거지. 오케이? 너 운동하니까 알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코치님들이 가끔 무조건 시킬 때 있어 없어. 그럼 너네들은 그 쫓겨가지. 이거 왜 하는 거지? 아직 전문가가 아니니까. 관계를 모르니까. understand? 선생님이 유도도 했는데 유도도 처음에 갔더니 기초 훈련 시킬 때 손을 들래. 이렇게 100번 시키고. 집에 가서 해봐. 이거 쉽지? 100번, 200번, 300번 하면 이게 안 구부러져.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빨리 낙법이나 알려주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게 왜 시켰느냐? 유도의 잡기가 중요한 거야. 체력이 소진됐을 때도 상대방의 옷깃을 잡아야지만 뭔가 기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키워주려고 한 건데 코치님들도 우리나라 코치님들이 주로 냉정하죠. 관계를 전문가처럼 설명해주면서 어차피 나중에 옷깃을 할 때 강력한 압력이 필요하니까 너희들 손 들고 이것을 하루에 100번, 200번씩 연습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 손 올려. 줬다 뺐다 100번. 그런 거지. 그 관계를 깨치는 순간 너희들도 그럼 수업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이런 걸 계속 지식을 전해주고 있잖아. 그러다가 너희들이 선생님이 평소에 명사절을 가르쳐준 게 이것 때문에 알려줬구나. 그런 관계를 이어낼 수 있다면 너희들도 영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때부터. 오케이?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그게 문제. 특히 수학. 그치? 수학생이 그러더라. 숫자만 바꿨는데 틀려왔다고. 앞에 시험 보니까. 프린트에서 숫자 바뀌는데 걔 그걸 틀렸어요. 내가 농담으로 뭐랬줄 알아? 숫자도 똑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럼 걔는 수학 전문가가 아닌 거지. 분명히 한 가지 풀이법을 익혔지만 똑같은 변형이 있었어요. 뭔가 변형이 있을 때 이게 똑같은 것으로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활용 문제 싫어했던 거 아니에요? 활용도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수학 개념 아니에요? 상호 연관관 빈칸이라고 했어? 우어권 사실의 상호.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사이에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는 게 전문가라고.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 수영 얘기한 것처럼 이거 왜 시켜? 이러면 전문가가 아니고 이걸 시키는 이유가 이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시키는구나. 이러면 이제 전문가.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해하고 첫 번째 이걸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구분 동작 중에서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의주동이야. 그 중에 어떤 전문성 있는 개념들 중에서 그 중에서 어떤 생각들이 그래도 이 상황에서 가장 뭐한지를 중요한지를 동간해낼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이게 전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홍 감독은 전문가가 아니겠지. 쓰리백을 그렇게 주장했지만 여건이 다르면 또 다른 지식을 활용해서 이 상황에 맞는 또 전문성을 발휘해야 돼. 어차피 축구 전문가잖아. 그럼 전술이 쓰리백밖에 없겠니? 그럼 그 많은 자신의 전술 사실 중에서 지금 상황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런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변형을 해야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응? 차기 감독으로 손흥정 무적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감스트 감독설도 있고요. 이게 다시 회자가 되는데 옛날에 벤투 감독은 월드컵에서 우리가 그때도 좀 어렵게 경기했지만 그 우리나라 선수들 독려하느라고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막 심판한테 사태질하고 그러다가 퇴장당했잖아요. 그 정도의 열정을 보여줬으면 그래도 이걸 덜 먹는데 가만히 보기만 하고 있어. 다른 나라 감독들 봤어. 나와가지고 왜 수준아. 그게 어떤 사기가 될 수 있다. 선수들은. 이런 종류의 지금 정리하기 때 깊다는 건 머리니 니네가 말해봐. 깊다는 건 많이 아는 거야 사실. 특정 스페시픽 도메인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깊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맑게 지식이 알고 있으면 지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 돼 있어. 그 이해가 잘 정리돼 있는 거야.
정리되어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 상호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종류의 깊지만 잘 정리된 이해가 있으면 이것이 바로 허락해준다. 얼러오는 뒤에 뭘 허락하다 할 때 명사가 나오면 for를 붙여요. 뭘 허락해줘.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그때그때 다 꺼낼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학습에 있어서 그리고 결국은 용이하게 해주겠지. 1번, 2번이야. 이런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용이하게 하다. 용이하게 한다는 건 쉽게 해주는 거야. 그런 게 있어야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쉽겠지. 다양한 뭐가 바뀔 때 사람들이 바뀔 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축구할 때랑 멕시코 가서 미국에서 그 환경이 바뀌어서 축구할 때는 다를 거 아니야. 그때 축구에 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중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정리해서 발휘를 했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니네도 공부 전문가지.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은 똑같지만 공부하는 방법의 전문가야. 그래서 수학을 공부할 때, 영어를 공부할 때 니네가 공부하는 전문성을 갖다가 다르게 그때그때 꺼내서 공부를 하잖아. 영어는 일단 암기 쪽으로, 수학은 좀 이해 쪽으로 이런 식으로. 니네도 전문가야. 그걸 안. 근데 어떤 게 전문가가 아니야? 공부는 열심히 필기하고 암기하는 거야. 해가지고 모든 과목을 열심히 쓰고 암기 쓰고 암기 이러다가 암기한 게 안 나오면 망했다 이렇게 돼. 그건 전문가가 아니지. 시험 전문가들이 아니야. 시험 전문가들 시험에 대해서 공부 방식을 여러 개 시험 공부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개의 지식이 있고 그 지식 중에서 내가 이 과목을 칠 때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걸 잘 꺼낼 수 있다면 그게 상당히 유연한 사람.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그걸 우리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왜 체스가 아까 나왔죠? 체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판이 흘러가지 않아 항상. 그렇지? 두기 전에는 이렇게 두고 저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다 계산해 오겠지. 근데 내가 예상한 대로 제가 안 두면 빨리 어때야 돼? 다른 지식을 또 꺼내서 해야 되겠지. 그렇지? 대처 방안. 상대방이 퀸을 움직였을 때 또 비숍을 움직였을 때 그때그때 각각의 지식이 다 있어 없어? 있지. 그리고 요럴 때는 요걸 쓰고 요럴 때는 요걸 쓰고 유연하게 꺼낼 수 있어야 본인이 각기 다 바뀌는 다양한 상황에 걸쳐서 그 적용이나 응용을 쉽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아는 건 많은데 유연성이 없으면 잘못 대처하게 되겠지.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수학을 암기하고 영어를 정의 내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시험을 코앞에 있는데. 알까? (30번은) 넘어갈 건데 생태학적인 오류가 뭐야? 그것만 머릿속에 떠올려. 에컬로지컬 파레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기억나? 분명히 어떤 원인이 따로 존재하는데 진짜 원인이 아닌 놈이 결과랑 동시에 벌어지면 마치 그 동시에 벌어진 일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Understand? 내가 손이 힘이 빠진 게 원인이야. 근데 마침 내가 손에 힘이 빠져서 떨어질 때 문이 닫혔어. 그럼 니네는 문 닫혀서 지우개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오류다. 진짜 원인은 뭐야? 내 손에 힘이 빠진 거. 아니 이렇게 벌어졌으면 오류가 안 생겼을 거 아니야. 동시에 안 벌어지고 이러면 이걸 원인이라고 말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오류가 발생하는 건 뭐 때문에 발생한다? 생태학적인 오류는 동시 발생. 동시 발생. 오케이? 그래서 내가 속담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 마지막 사례가 뭐였지? 이민자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 살게 됐는데 마침 거기는 이미 범죄율이 높은 도시야. 근데 이주를 하자마자 조사가 이루어졌고 범죄율이 높이 나왔으니까 잘못된 원인. 그지? 그래서 생태학적인 오류가 벌어진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하필이면 이주 갔을 때 범죄율 조사가 이루어졌다. 요것도 지난 주말에 했어. 파푸아 뉴기니아. 아는 만큼 보인다.
맨 마지막 줄에 월급, 가정법 미래까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어. 복습하라고. 32번 들어가나? 네. 요거 좀 하자. 경제 문제인데 한지가 좀 돼서 오버 프라이싱이 뭐죠? 가격을 실제 가치보다 비싼. 누가 봐도 5,000원짜리인데 왜 10,000원짜리로 파는 거야? 내가 만든 거니까. 그거 한 단어 찾아봐.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어 이거. sense of ownership. 이거 갈무리만 하고 넘어갈 거야. sense of는 뭐 소유감. 소유감이 뭐야?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시간과 노력을 주면서 내가 만드는데 이렇게 싸도 이 정상 가격을 어떻게 팔아? 뭐라도 더 붙여야지. 어? sense of ownership. 소유권. 이거 내 거다 하는 거야. 소유권. 너 네가 쓴 모자 나한테 5,000원에 팔아. 원가가 얼마인데? 그러면 5만 원에 다시 팔아. 팔게 또 쓰게. 아니요, 선생님 이거 내가 커스터마이징 한 거라고요. 이거 원가 5만 원에 뭐 절대 못 팔아요. 내가 이 모자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장식도 달고 막 내 나름대로 고생했는데 어떻게 5만 원에 팔아 이렇게.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안 사. 그럼 쟤는 어떻게 했어? 망한단 말이야. 이 상품이. 어떤 사람들은 그 망함을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회사에 뭘로 이어질 수도 있어. 실패. 그래서 여기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은 빠르게 깨달아. 그들의 초기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걸 깨달아. 그렇지만 모든 이 깨달은 사람들이야. 내가 너무 비싸게 팔았네. 내 노력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그 비싸다는 걸 느꼈다고 해서 기꺼이 즐겁게 그들의 가격을 내리진 않는다. 비싸다는 걸 깨달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 그들의 상품이 좀 더 매력적이 되려면 가격을 드랍해야 되는데 그걸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그치? 이건 뭐라고 결론 지었어? 결국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공이야 실패야? 실수야. 엄청난 실수야. 결국은 회사 자체에 못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패.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거 뭐라 그랬어? 충분한 전문용 없어. 시장 점유율. 시장이 내 물건을 채택해주는 비율. 그렇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그냥 억지로 생각하지 말고. 시장에서 내 물건이 잘 팔리는 것 이전에 잘 인식이 되려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내 물건을 서슴지 않고 가져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가격이 어때야 돼? 내가 생각하는 가격보다도 낮아야 돼. 나는 지금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 상품이 많이 알려져서 시장에 점유하게 되는 게 목적이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리 정성이 들어간 제품도 처음에는 좀 저렴하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야. 이 간단한 사례가 니네 뭐 칼국수집이나 국밥집 처음에 문 열면 한 달간 뭐 5,000원에 국밥 한 그릇 5,000원 주서 엄청 싼 거 아니야? 5,000원에 개업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무슨 기념 행사가 아니라 5,000원에 와서 부담 없이 드셔보시고 내 맛에 중독되라 이거지. 그래서 이거 진짜 맛있는데 또 먹고 싶어 이렇게 됐을 쯤에 이제는 행사 끝나고 정상 가격으로 운영합니다. 그래도 먹으러 가게 만든 거지. 왜? 그건 왜 다시 먹으러 가는 거야? 시장 점유율을 뭐 했기 때문에? 확보했기 때문에. 니네 평소에 사는 문구류나 뭐 액세서리 제품도 처음엔 쌌는데 점점 비싸지는 것도 있지. 처음에는 키링이 가격이 엄청 올랐어 전체적으로. 맞지 않냐? 근데 중학교 때 키링 그러면 정말 허접한 금액 아니지 일반적으로. 그럼 지금 키링 가격에 거품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그건 뭐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애들이 가방 사면 무조건 달아야 되니까. 그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있으니까 좀 비싸게 내놔도 사겠지? 그럼 비싸게 내놓을수록 이윤은 많이 남지. 그래서
가능한 시장 점유율을 얻어야 한다. 너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된다? 시장 점유율 확보. 그리고 나서 그래서 너는 언제든지 너의 초기 가격을 네가 원하는 가격을 뭐 시킬 수 있어야 돼? 희생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오케이? 또 뭐야? 가격과 그걸 통해 얻는 이유는 뭐 하려면 이 목표가 뭐야? 이 디스에임이 가리키는 게 이거라니까. 충분한 시장 점유율. 이게 목표야. 지금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건 다 뭐 시켜야 돼? 일단 초기에는 희생시켜야 돼. 돈을 못 벌어도. 오케이? 대표적인 사례가 무료 시음 행사야. 그건 가격도 없고 가격이 없으니까 얻는 것도 전혀 없잖아. 근데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 새로 나왔는데요. 오늘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짜요? 공짜. 맛있다. 가격 좀 많이 나눠줘. 시식 코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시식 코너의 음식도 다 어차피 가격이 있어야 되는 공짜로 먹잖아. 어? 정유빈 옛날에 시식 코너 가서 배 채우고 점심 때우고 그랬잖아. 그래서 마냥 이렇게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 원스가 뭐였어? 일단 그래 네가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은 말 강력한 판매량을 얻고 나면 이 강력한 판매를 얻기까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었겠지. 근데 얻었어. 드디어 시장 점유율을 얻었다 이 말이야. 그 후에는 너는 이제부터 뭐 해도 돼? 네 가격을 올려도 어차피 사러 올 거란 말이야. 그래야 그 목적은 뭔데? 가격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손해난 것을 다 만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득을 무슨화시켜야 돼? 극대화시켜야 돼. understand? 이게 니네가 사장이 되면 써먹어야 될 전략입니다. 요거 들어가지. 요거까지 할 거야. 몇 번이야? 33번 안 들어가? 네. 안 들어가? 네. 얘네 거 아니구나. 조금 까다로워서 빼버렸구나. 34번은 들어가? 네. 요거 이제 요거 넘어갈 건데 최근에 했잖아. 뭐 한다? 과학자들은 지가 연구하고 발표한 거 세상에 깐다. 이런 말을 쓰는 건 이렇게 좀 된 발음으로 막 얘기해야 오래 기억을 하더라고. 그래서 조그만 애들 봐봐. 말 배울 때 뭐부터 배워? 욕부터 배우는 게 그래서 그래. 욕이 보통 된 발음, 막 파열음 이런 게 많거든. 이런 그러니까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이거 들어가? 예. 35번? 안 들어가요. 어려운 거 다 뺐네. 37번, 7번에 사이트. 이건 했어. 성장하는 마음가짐하고 성장하는 마음가짐하고 맞죠. 고정된 마음가짐. 뭐가 필요해? 성장. 성장하는 마음가짐 뭔데? 그 칭찬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는 그런 마음가짐이지. 그거 어떻게 하면 생겨? 칭찬할 그게 답이야. 노력을 칭찬. 결과를 칭찬하지 말고 뭐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결과만 칭찬, 똑똑하다라는 게 결과에 대한 칭찬이거든. 그걸 들으면 다음번에 그걸 또 듣고 싶지.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걸 니네 요새 하던데? 그 뭐라 그러더라? 그 무슨 욕구라 그러던데? 인정욕구. 인정욕구가 강한 애들이 있어. 그럼 다음번에도 또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요번에 인정받은 게 결과로 인정받았어. 야, 너 100점이고 똑똑하다. 그럼 다음번에도 100점을 맞고 싶어지겠지. 그럼 100점 맞을 수 있는 쉬운 과업을 선택하는 거야. 그지? 근데 요번에 100점을 똑같이 맞았는데 야, 너 이거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이 100점을 맞기 위해서 노력한 거 맞아. 그게 진짜 너 요번에 100점 안 맞았어도 선생님 엄청 칭찬하라고 그랬어. 이러지? 그럼 얘는 부담이 덜지. 나 노력에 대해서 엄청 칭찬받았는데 그럼 요번에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선생님이 100점 따위는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나 좀 어려운 것도 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어려운 것도 해볼래라는 마음가짐이 뭐야? 성장하는 그로스 마인드셋이야. 오케이? 근데 점점 더 쉬운 것만 풀고 싶다. 뭐야? 픽스드 마인드셋. 그래서 운동 너 했으니까 알 거야.
야, 너 이겼어. 운동가 진짜. 너 진짜 잘한다. 다음에 누구랑 붙을래? 그럼 걔 누구 선택하겠어? 지보다 약한 애 선택하겠다. 오케이? 졌도, 야, 결과적으로 졌지만 너 아까 기술은 진짜 훌륭했어. 승부와 상관없이 그 기술 썼다는 게 중요해. 이런 것들. 너 얘랑 붙을래? 해볼게요. 진짜 못하겠어요. 알아. 내가 그걸 모를까? 삼팔. 들어본다. 38까지 하고 가고 싶은데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럼 38하고 3구하고 40인가? 네. 41, 42까지. 38, 39, 40, 40 4개 남았지? 예. 그러면 일정을 한번 보자. 영어 마지막이야. 근데 다른 과목 때문에 올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화목반은 화요일 날 수업 안 해도 돼. 다음 날 수학이지. 그럼 수학 직보가 있을 거야. 목요일 날도 과학 때문에 못 오겠지. 화목반 애들. 일요일 날 통합사회 한국사잖아. 몇 번을 빠져? 그러면? 한 번, 두 번. 일요일 날 빠지는 건 월요일 날 직보로 할게.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 이제 시험 시작되니까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선생님이 예상은 시험 끝나고 3시부터 5시 잡아놨는데 그때 와서 직보하고 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요일 날 시험 끝나잖아. 그지? 그럼 화요일 날 와야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수목반 친구들은 마찬가지네. 얘네도 수금 빠지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일요일 날에는 시험 끝난 애들만 오면 돼. 니네는 시험 안 끝났으니까 계속 시험 준비하면 됩니다. 니네만 빠질 거야. 발곡이 오늘 발곡만 온 것처럼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발곡만 빠질 거야. 다른 애들 다 끝나. 그렇게 하고 직보까지 해줄 테니까 그 직보 때 선생님이 4개 남은 거 다시 잡아줄 것이고 그리고 교과서에서 핵심 부분 했던 거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시험 보러 갈 거고 그때 선생님이 기출 문제, 파이널 문제는 또 준비해서 불출을 하도록 할게. 고생들 해. 일단 가서. 그리고 진도 다 안 나가, 진도 다 나갔으니까 공부하다가 그 중간에 짬날 때 공부하고 질문 있으면 톡 하시고요.